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 환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. 네, 오늘 특집 뉴스톱10 코로나 현황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서 4월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오늘 확진자 수 증가 수를 보면요. 오늘 1156명으로 어제보다 94명, 전에보다 94명이 늘었습니다. 사망자는 177명이고요. 격리 해제는 6,3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보면 이 8, 90명 정도에서 계속해서 증가세가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런 현황이 계속되고 있는데, 백 교수님,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거의 한 달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? 예, 저희가 1월 20일 날 환자가 처음 생긴 이후로 계속 변곡점이고 2주 후 예. 그랬던 게 지금 뭐 2달을 넘어가고 있는데요. 실제로 이 방역당국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확연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대구 경북 지방은 좀 줄어들고 서울 수도권도 좀 미약하나마 이 원내 감염들이 있어갖고 조금 늘어나는 경향은 있거든요. 예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환자 수라든지 확진자 수의 증가는 해외 여러 나라,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수인 건 맞습니다. 이것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바로 찾아가고 동선을 찾아서 바로 진단하고 격리하기 때문에 예. 지역사회 전파가 그만큼 적다는 걸 뜻하는 건 분명하고 예. 우리처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지금 지구상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예. 하지만 이 방법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예. 거기다 우리는 마스크라는 것을 다 전 국민이 써서 그만큼 방어벽이 생겨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2주 후 정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 확연한 감소세가 돼야만 어느 정도 다음 단계인 생활방역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좀 무리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. 예. 자, 생활방역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정부는 숫자가 이 정도 되면 조금 안심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들어보시죠. 앞으로 일정 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감염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낫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보다는 인내하고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.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 환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 환자를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. 네, 박능우 장관의 얘기로는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줄어든다면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. 그래서 요 50명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는 이 생필품 구매, 그다음에 병원 가는 거, 출퇴근 같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오늘 당부를 했습니다. 자, 이 숫자 50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글쎄요, 제가 보기에는 한 자릿수로 만일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치료가 가능하다, 또 이런 의료 공백이 없다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의료 공백은 없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많은 환자들이 현재 만성적인 환자들이 특히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적으로 잘 조절이 돼서 우리나라만이라도 이 환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외국에서 입국하는 확진자 수를 상당히 많이 통제를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는 방역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과연 2주 만에 50명이라는 숫자가 확실히 떨어질 수 있을까? 혹은 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 깜깜이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가 생겼을 때의 대처라는 것이 과연 선제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?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원내 감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
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산재해 있습니다. 예, 지난달 23일 날 64명까지 확진자 수 증가세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100명대로 올라서고 이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. 50명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 숫자가 더 줄기 위해서는 내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교회 종교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좀 그거를 좀 방지해달라. 내일 다시 일요일입니다. 예배나 미사 그리고 법회를 제발 좀 자제해달라.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6시에 SNS 통해서 밝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당부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너무 오래 참다 보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집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야외에 나가서 촬영을 좀 해봤는데요. 지금 저 모습은 지방에서 이 꽃밭인데 최진봉 교수님, 예. 저게 아예 그냥 꽃을 다 꽃밭에 갈아엎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유채꽃밭인데요. 저기가 사실은 유채꽃으로 유명한 곳이고요. 저게 1년 또 가을부터 저걸 준비를 해요. 삼척입니다. 예, 삼척. 삼척에서 이 행사를 하거든요. 축제를 하는데 유채꽃 축제를 하는데 저게 작년 가을에 심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봄에 피면 상춘객들이 오면서 이제 마을의 경제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저기 오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. 그래서 네. 사실은 행사를 취소했어요. 그런데 꽃이 있으면, 유채꽃이 피어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해도 한두로 오게 되잖아요. 예. 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, 지금 사람이 없을 테니까 우리라도 가보자 해서 가면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아예 삼척시에서 결정하기를 아예 갈아엎자. 예.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? 저게 원래 5월에 갈아엎어야 돼요. 그러면 저게 종자가 생기거든요. 3, 4, 5월 동안 종자가 생기면 갈아엎으면 자연스럽게 내년에 피어요. 예. 근데 이제 종자가 안 생긴 상태에 갈아엎어서 다시 모종을 사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군요.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예, 있습니다.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겠습니까? 자, 오늘 또 다른 색다른 영상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한강 시민공원에 나가 보니까 윤중로의 벚꽃축제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지만 그 근처에 있는 이렇게 한강 시민공원이나 이런 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이 주말을 즐기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. 워낙 답답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저곳에서 또 감염이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부분. 석촌호수도 이렇게 일시 폐쇄해서 석촌호수 부근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. 오늘 저 장면 말고도요, 이색적인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공기업 시험이 있었습니다. 사람은 뽑아야 되는데 제가 축구장입니다. 축구장에서 저렇게 마스크 쓰고요, 모자 쓰고요, 저렇게 널찍이 떨어져서 공기업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. 140명 정도 뽑는데 한 70명 정도가 와서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. 옛날에 과거 시험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또 신입사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무섭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저렇게 사람을 안 뽑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저런 아이디어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김태현 변호사, 네. 이거 말고요. 최근에 그 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이 분명히 올 때는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와서 분명히 37.5도가 안 넘었을 텐데 와서 보니까 해열제를 먹고 왔다면서요? 사실은 이제 코로나 초기 때도 건물 들어가면 열질 때 예. 혹시 해열제 드셨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해열제 먹으면 그 순간은 열이 좀 잡히니까 그러면 그 체온 체크를 지나가서 뭐 이렇게 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열제를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묻지 않았겠어요? 그런데 지금 저 유학생 18살입니다. 네. 미성년자네요. 그러니까 의심의 증상이 발현이 됐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비행기 탔을 거 아니에요? 네. 탑승제 해열제 20알 먹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렇게 먹어도 모르겠습니다. 몸이 견디는지. 왜냐면 제가 알기로 해열제 2알 먹어도 돼 있거든요. 웬만한 네. 해열제. 20알 먹으면 저게 제 몸이 나만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열은 잡힐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비행기 타는데 공항 문제가 검역을 없겠죠? 통과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집에 갔어요. 근데 저 20알 먹고 그 당시는 넘겼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또 열이 낫지 않겠습니까? 치료제가 아니니까. 그래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결국 받았다. 뭐 좀 본인은 병을 걸린 저 학생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. 예. 어차피 확진돼서 병원 갈 거. 저 해열제 먹고 공항 검색대 통과하려고 그래서 해열제 20알 먹어서 검색대를 통과했는데 결국 확진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시기만 좀 늦어진 거예요. 예. 하루 이틀. 예. 그리고 본인 때문에 비행기 아마 같이 타는 사람들. 같이 타고 온 사람들한테 왜냐면 본인이 만약에 공항에서 체크가 됐으면 그 같이 타고 온 사람들이 바로 뭐 다시 검사를 하지 뭔가 했을 예, 텐데 그랬겠죠. 그런 조치 안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랬겠죠.
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본인도 치료가 조금 늦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일을 벌였다. 예. 저러지 말자라고 좀 예. 말씀드릴게요. 교수님,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지만 해열 때 20알 먹어도 괜찮아요? 예, 치사량은 아니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우한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이거든요. 아. 우한에 처음 생겼을 때 우한 시민들이 이 외국으로 관광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20알씩 먹고서 예. 출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. 사실 좀 한 가지 좀 변호를 하자면은 이 유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행기를 필사적으로 타야만 되는 것이거든요. 자기가 증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예. 거예요. 그래서 아마 필사적으로 타려고 하고 또 바로 와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어느 정도 재확산되는 것만은 막을 수는 있었지만 이런 행동은 상당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 학생 말고도요. 자, 최진봉 교수. 네.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그 규칙을 위반하고 외출을 했다가 지금 추방될 위기에 있다. 그러니까요. 참 답답한 일입니다.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사실은 자가격리 하는 건 당연히 우리 국민, 외국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.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앱을 깔잖아요. 휴대전화 앱 깔고 매일 한두 번씩 꼭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합니다. 예, 어디에 있는지. 그렇죠. 예, 자가격리 나갔는지. 제대로 하고 있는지. 예. 그런데 이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GPS로 다 관리를 하거든요. 예. 이 휴대전화를 방에 놓고 자기들끼리 군산시에 있는 공원에 갔다는 겁니다. 몸만 나간 거예요. 몸만 나간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고 싶어 공원에서 한 4-5시간을 또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. 예.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.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예.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관계자가 자가격리 기반 유정하는 것 내 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여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법무부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. 독일, 영국 이런 분들 와가지고 거기서 또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아마 법무부의 추방 절차를 추진하기로 요청한 것으로 보여져서 정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. 그래야 비슷한 사례가 또 안 나오지 않겠어요? 예.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들 많습니다. 예. 그 유학생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자가격리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행인 게 군사시 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확인을 해서 집에 없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은 참 다행인데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침에 좀 잘 따라주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. 자, 또 공교롭게 베트남에서 온 또 한국 사람 얘기입니다만 김태현 변호사 네. 폭행 사건이 있었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울산역 선별 진로소에 있었던 일인데, 그러니까 50, 60대 B 씨가 본인이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. 예. 코로나19 이제 검사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전세 버스를 타고서는 이제 각자 지역으로 이동한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아무래도 버스를 타고 하면 좀 시간도 늦고 그럴 수는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한 거고, 그럼 당연히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은 안 된다. 버스를 타고 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그 신랑이 끝에 저 공무원을 폭행을 했다는 거죠. 그 공무원들 굉장히 요즘에 힘들고 바쁘고 한데 사람을 폭행한다거나 폭언한다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. 아무리 본인이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. 이런 부분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 환기시켜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